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3월 12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오토펜 스캔들이 날이 갈수록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를 카말라 해리스로 대체하는 데만 직접 사인을 하였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모든 사인은 오토펜이라고 불리우는 전자기기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DOJ가 수사에 나선 것은 바로 2022년 12월 30일경 조 바이든은 샌크로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골프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휴가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 그의 오토펜스를 사용하여 6명의 범죄자들을 사면한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에 DOJ는 이 오토 사인펜을 누가 사용했는지 수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고, 앞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관련자들은 국정교란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제대로 사인한 것 하나 없는데 과연 4년 동안 조 바이든을 대신하여 이 오토 사인펜을 사용하였던 자가 누구인지 그 배우가 궁금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시기관인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벨룸에서 COP30라고 하는 세계 기후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달에 열리는 이 정상회담을 위하여 아마존에서 약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산림의 많은 목재들을 베어냄에 따라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전 세계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약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아마존 산림을 훼손한 것이죠. 4만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그들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만든다는 핑계하에 아마존의 밀림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양식 있는 학자들과 심지어는 좌파 편향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조차도 이것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한 행위가 세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존은 물건 사는 아마존이 아니고 밀림, 아마존 밀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도 사법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만 벌써 2건의 사법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주된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또한 더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딴지를 걸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타냐 추스칸이라고 하는 판사와 베릴 하월 두 판사를 들 수 있는데, 타냐 추스칸의 경우에는 더지에게 감사 대상 인원에 대한 감사 요원들, 즉 더지의 감사 요원들의 개인 신상과 감사 내용을 즉시 공개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감사 내용을 법원에서 뉴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블루스테이트가 합동으로 고소를 제기하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의 계획까지 자료를 오픈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감사의 효율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베릴 하월 판사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의 배우가 되었던 로펌인 펄킨스 코일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건물 출입 금지와 기밀 서류 접근 권한을 차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베릴 하월 판사는 즉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오늘 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당이 지원하고 민주당이 조종하는 뜻에 따라 미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범란의 주범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증거와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나 이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미국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 장관 PD 헤그세트가 기존 체력 및 미용 기준에 대한 군전체 검토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던 마이크 밀리가 그의 임기 동안의 신체 구성 및 기타 지표에 대한 군의 높은 지표를 많이 낮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미군의 가치와 또한 미군의 스탠다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을 그들이 DI와 트랜스젠더 이슈 같은 것으로 덮어서 미군의 사기와 또한 그 신체와 지표의 하향 조정을 하여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PD 헤그세트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기준을 다시금 복원시키는 기준 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이 명령을 하달한다고 오늘 발표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검토에서는 해당 기준이 하향으로 변경된 이유와 또한 그 하향으로 변경된 이후에 군 내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루즈벨트 호텔과 챈들러 호텔이
오늘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 소환장의 내용은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 두 호텔이 불법 입국자 임시 수용소로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돈이 쏟아부어졌으나 그 디테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법 입국자 명단과 그들이 며칠씩 묵고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하는 명세를 내어놓으라고 뉴욕 남부지법에 사건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법은 즉시 이 두 호텔에 대하여 모든 체류자들에 대한 신상과 또한 체류 일정을 다 내어놓으라고 오늘 판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뉴욕 민주당원들의 복마전이 되어 뒷돈을 챙기기에 바빴던 이 두 호텔의 창구가 이제는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약 1300명의 교육부 직원들을 오늘 해고하였습니다. 아직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들 역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루ଥ 소셜에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주정부 그리고 보호자들에게 학부형에게 돌려줘야 될 사항이지 이것이 연방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폐쇄를 지금 획책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잠재적으로 교육부 폐쇄의 첫걸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폐쇄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